시공간을 넘어 과거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된 살인 로봇과 이를 막고 미래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터미네이터 시리즈입니다. 그 어느 날 TV를 돌리다 우연히 봤었는데 괜한 공포심에 혹시나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살짝 무서워했던 시리즈였네요. 터미네이터는 영어로 끝내다, 종결하다라는 뜻의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은 것으로 작중에서는 인간의 틈에 섞여 저항군을 찾아내 공격하는 살인 로봇을 의미합니다. 초반 시리즈로 기획했을 때는 넘버링과 부제를 붙이다가 새로운 후속작이 계속되며 부제만 남아있죠. 이러한 제목 때문이었을까?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그 명성에 따라 영화 제작사를 종결시키는 업적을 세우고 맙니다. 연출을 맡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별다른 원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름 아닌 폭발 속에서 금속 로봇이 일어나는 꿈이었는데요. 번뜩이는 순간 메모를 해두었다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붙이다 보니 지금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사건을 통해 시간선이 변화하며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다만 이 확장은 애초에 기획한 것이 아닌 추가된 것에 가까운데요. 최초 제작 당시 터미네이터의 판권을 단돈 $1에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6편의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개봉했지만 전부 연결된 것이 아닌 세계관의 틀을 잡고 이끌어간 1편과 2편의 시점만을 가져와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제임스 카메론, 3편은 조나단 모스토우, 4편은 맥지, 5편은 앨런 테일러, 6편은 팀 밀러가 맡아 세계관을 이어갑니다. 터미네이터가 여러 반전과 서스펜스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던 만큼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못지않은 여러 설정을 두었으나 무리한 부분도 많아 후속작으로 갈수록 평가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속편이 개봉할수록 전편의 사건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에도 시리즈의 연결점이라든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잘 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기계가 공격 중인 미래 시점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또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설명해주며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다만 제작사가 계속 바뀌며 여러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 외 별다른 시리즈의 전통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피라냐2를 찍고 있던 카메론 감독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병에 걸리기까지 하는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연출을 맡았지만 제작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다른 프로듀서와 일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후반 작업 과정에서 해고되면서 편집권 또한 갖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이 영화 크레딧에 올라갔고 이를 막을 변호사조차 고용할 여력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 꿈을 꿨던 것이죠. 폭발 속에 금속 로봇이 일어나다. 이에 카메론 감독은 터미네이터를 제작하면서 영화의 판권을 단돈 $1에 넘기는 대신 연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얻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 그대로를 담을 수 있도록. 최초의 아이디어는 2대의 터미네이터가 과거로 향하는, 즉 2편과 유사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의 기술로는 액체형 터미네이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어비스를 촬영하며 기술 발전의 토대를 확인하고 2편 제작에 확신을 얻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터미네이터 T-800역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원래 터미네이터는 강력한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이를 숨기기 위해 평범한 인간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미팅 당시 여러 행동 양식과 아이디어를 제시한 아놀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미팅도 당초 제작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애초에 그를 카일 리스로 캐스팅할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어색한 억양과 연기력 논란으로 좋은 작품을 찾고 있던 아놀드도 터미네이터보다는 주연의 자리가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터미네이터라는 배역 해석과 직접 마주하고 보니 거대한 몸에서 전해지는 위압감에 더불어 또 연기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의 로봇을 연기한다는 설득과 함께 지금의 터미네이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타겟인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 잔혹한 현실이 다가오기 전까지 순수했던 인물을 담아낼 수 있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다만 터미네이터 역의 아놀드를 두고 확신이 없어 잠시 망설였다는 후문이 있고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넘어온 카일리스 역의 마이클 빈. 그 역시 피라냐 2로 검증되지 않은 감독과 연기력 논란의 주연을 두고 고민했으나 터미네이터의 각본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합류했다고 합니다. 액체 터미네이터 T-1000 역의 로버트 패트릭. 속편 제작을 위해 여러 배우의 오디션을 받고 가장 특징적인 행동을 보여줬던 그를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미래 정황군 지도자 존 코너 역의 에드워드 펄롱. 연기 경험이 없었고 또 아역 배우도 아니었지만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발탁돼 린다와 유사성을 보이는 외모라는 강점을 가지고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오케이 된 건 아니었지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서 시작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 마침내 판권이 돌아오며 많은 기대 끝에 그의 손에 맡겨졌지만 그 결과마저도 혹평 끝에 터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본래 다크 페이트를 포함한 3부작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나 전부 백지화됐고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까지 가세한 정통성을 내세웠었으니 실사 영화로서의 제작은 유원해 보입니다.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거를 바꾸기 위한 시간여행, 그리고 그 참혹하고 무서운 여정 속에 놓인 인류의 미래,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녹아있는지 함께 찾아가도록 하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1편 터미네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